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벽하늘 김태윤입니다. 대망의 2024년 1월 첫째 주 부동산 시황과 경매 시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울이에요. 서울 매매 가격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하락폭이 좀 줄긴 했어요. 계속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25개구가 모두 다 하락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용산구라든지 뭐 마포구, 중구 이런 데들은 상승폭이 크진 않지만 조금씩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전세 같은 경우는 반대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그 상승폭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자, 매매는 하락하고 있다. 하지만 그 하락폭이 줄어들고 있다. 전세는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그 상승폭도 줄어들고 있다. 라는 거예요. 전세는 어느 지역이 좀 많이 상승을 하고 있다? 강북구라든지 뭐 성북구, 뭐 중구, 그리고 양천구 뭐 이런 지역들이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어요. 주로 이제 강북 위주로 전세가는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 네. 심리 지수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서울의 매매 심리, 그러니까 매수 심리라고 하죠. 매수 심리는 계속 좀 보합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보합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20이라는 수치에서 살짝 20 초반대로 보합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 이 매수 심리, 매수 우위 지수라고 하는데 이 20이라는 의미가 좀 커요. 이 20 심리가 무너지게 되면은 눈에 띄는 하락세가 좀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 마지노선에 딱 걸려 있다. 그래서 이 20이라는 수치가 이 심리가 무너지게 되면은 서울은 좀 더 확연한 하락세가 보여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아니죠. 거래 같은 경우도 지금 별로 안 좋아요. 이 매수 심리도 안 좋고, 그리고 거래도 활발하지 않다. 그리고 오히려 지난주 같은 경우는 거래 지수가 더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뭐 당분간 서울은 뭐 좋은 분위기가 아니다. 라고 정리해 두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럼 경매는 어떨까요? 시장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시장 분위기가 안 좋으면 경매는 어떻다? 경매는 반대예요. 더 좋다. 좋다라는 게 뭐다? 시세보다 더 많이 싸게 낙찰이 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죠. 낙찰 사례를 한번 볼 거예요. 도남동에 있는 낙찰 사례를 한번 볼까요? 전용 면적은 113제곱미터. 좀 크네죠. 약간 좀 크네고요. 낙찰가가 7억 3,700이에요. 그냥 딱 봐도 느낌이 좀 싼데?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럼 시세가 어느 정도 하는지를 한번 볼 거예요. 실거래가를 보시면은 야, 얘는 한때는 12억에 육박했었네요. 그러다가 쭉 떨어져서 최근에 실거래가 된 거는 7억 9,600, 뭐 8억에서 뭐 몇백 정도 지금 조정이 돼서 이제 거래가 된 거겠죠. 그리고 나서 지금 호가는 매물로 나와 있는 것 중에 가장 저렴한 매물은 8억 5천이에요. 8억 5천. 그러면은 이 8억 5천, 이 최저 매물을 기준으로 살펴보자면은요, 낙찰가는 7억 3,700이잖아요. 그럼 8억 5천이다. 한 1억 1천에서 2천 정도 싸게 낙찰이 됐다. 이 정도면 뭐 꽤 괜찮은 낙찰인 것 같아요. 하나 더 볼게요. 이제 양천구로 넘어가서 이건 전용 84제곱미터예요. 전용 84제곱미터고요. 7억 6,700에 낙찰이 됐죠. 7억 6,700. 시세를 한번 살펴볼게요. 야, 얘는 그 이후로 쭉 거래가 없었어요. 거래가 없었죠. 네. 11억까지 거래가 됐었다가 계속 거래가 없다가 뭐 이거는 굉장히 싸게 하나 거래가 된 사례가 있는데 뭐
뭐 일반적인 거래 사례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고, 지금 이 매물로 봤을 때는 지금 네이버 부동산에서 이렇게 좀 나와 있는 시세 자체는 그렇게 많이 하락한 게 아니다 라고 지금 나와 있고요. 지금 매물로 나온 것도 가장 저렴한 게 10억 4천. 네, 10억 4천이 가장 저렴해요. 그러면은 이 인근에 있는 아파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거래가 없을 때는. 어, 얘가 지금 1차인데 2차를 한번 살펴볼까요? 2차를 보시면은 얘도 지금 한때는 11억 초반 정도까지도 이제 거래가 됐었다가 최근 실거래가 된 게 9억 8천. 네, 9억 8천에 거래가 된 사례가 있어요. 있네요. 그리고 이 아파트 또한 제일 저렴하게 나온 매물이 11억이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경매로 낙찰된 이 아파트 같은 경우도 네, 지금 이 나온 매물 뭐 거래가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그런데 뭐 지금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당분간은 이 가격에 뭐 거래가 된다라고 확신할 수 없지만 어쨌건 최저 호가를 기준으로 본다면 최저 호가가 지금 얼마다? 10억 4천. 낙찰가는 7억 6,700. 엄청 싸게 낙찰이 됐어요. 10억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뭐 2억 3천, 4천 뭐 이 정도로 싸게 낙찰이 됐다. 지금 경매 시장의 분위기는 서울 같은 경우는 이렇다. 자, 경기도로 넘어가 볼 거예요. 경기도는 서울이랑 거의 비슷해요. 여전히 매매 가격은 하락을 하고 있다. 하지만 하락폭은 더 미미하고 그리고 더 줄어들고 있다. 전세는 계속 오르고 있다. 계속 상승 중이죠. 하지만 서울과 비슷하게 그 상승폭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 경기도는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요, 좀 큰 폭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 지역이 어디냐면은, 수원시 영통구 같은 경우가 그렇고요. 고양시 덕양구도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구리시도 전세 가격이 지난주에 많이 상승을 했고요. 자, 매수 심리를 한번 볼 거예요. 경기도로 넘어가서 자, 매수 심리는 살짝 상승을 했네요. 뭐 미미하긴 하지만 계속 요 정도 서울이랑 비슷하게 20 안팎의 수준으로 계속 심리 지수는 매수 심리는 유지를 하고 있다. 거래 자체는 경기도는 확 줄었네요. 지난주에. 그래서 요즘 같은 시기는 사실 이 거래가 어느 정도 되느냐가 좀 중요한데 이 거래 지수가 좀 상당히 안 좋아요. 그래서 여전히 경기도도 분위기가 안 좋다. 뭐 전세 분위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전세 수급 지수는 네, 어, 이제 100 위쪽으로 한참 올라가다가 이제 9월부터 쭉 조금씩 하락을 하기 시작했고 어, 지금 90 중반 정도의 수준에서 계속 보합을 유지를 하고 있다. 전세 거래는 어, 오히려 좀 하락했어요. 지금 뭐 계절적인 요인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수도권의 전세는 이제 2월, 3월 명절 연휴가 지나고 나서의 움직임을 좀 살펴보면은 어떻게 움직인다라는 게 좀 보일 것 같아요. 경매는 분위기가 어떤지. 경기도도 여전히 시장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경매는 낙찰가가 상당히 괜찮아요. 뭐 하나 정도만 보고 갈게요. 네. 아까 전세 가격 많이 오르고 있다라는 그 구리시죠. 구리시인데 전용 84짜리고요. 5억 2,100에 낙찰이 됐어요. 시세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이것도 거래가 한동안 없다가
5억 7천에 거래가 됐고요. 이거 같은 경우 6억 8천. 6억 8천에 거래가 됐고, 최근 매물은 6억 7천부터 있네요. 6억 7천부터 지금 가장 저렴한 매물이 6억 7천이라는 거예요. 낙찰가는 얼마다? 5억 2천이면 이것도 거의 한 1억 5천 정도 싸게 낙찰이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인천을 한번 볼 거예요. 인천은 여전히 매매가 수도권 중에서 제일 많이 매매 가격이 하락을 했던 게 사실 인천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그 하락폭이 좀 확연히 줄어들었어요.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런데 인천도 중구 같은 경우는 뭐 조금씩 그렇게 이제 상승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자, 전세. 수도권 중에서 유일하게 인천은 전세가도 계속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드디어 그 하락이 멈췄어요. 전세 하락이 멈췄다. 그럼 여기서 하락세를 멈추고 다시 상승으로 반등을 하느냐 라는 거는 좀 심리 상태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인천 서구 같은 경우는 전세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어요. 유일하게. 자, 그럼 이제 심리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인천. 네. 지금 매매 같은 경우 매수 심리는 좀 상승을 했네요. 네. 계속 뭐 20대를 유지를 하고 있다가 22.3까지 살짝 상승을 한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지금 거래도 중요하죠. 자, 거래 지수는 보합을 유지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 매매 가격은 이제 이 심리가 조금 더 살면서 거래가 활발해진다면 이제 반등으로 전환을 할 수도 있겠다. 전세 분위기는 어떤지 한번 볼까요? 전세 수급 지수. 아까 보시면 전세 하락이 멈췄다라는 시그널을 보여줬는데요. 이 전세 수급 지수도 좀 올라가 주면 괜찮을 텐데 오히려 좀 떨어졌어요. 오히려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야, 이제 전세가 인천이 상승을 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지금 단정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전세 거래도 지금 보시면 좀 줄었죠. 네. 뭐 큰 폭은 아닌데 살짝 줄었어요. 인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올해 2023년 그리고 2022년 이 2년 동안 공급 물량이 역대 최고치였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약간 2024년도 입주 물량이 뭐 적은 편은 아니에요.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 이제 적정 수준 정도 수준까지 이제 와서 전세든 매매든 이제 그 하락폭을 멈추고 좀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 지수로 보자면은 뭐 당장 뭐 조만간 뭐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거는 같아요. 자, 경매는 어땠을까요? 경매는 안타깝게도 지난주에 인천에서 진행이 되는 아파트는 없었어요. 볼까요? 네, 지난주 없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번 주부터 경매가 진행이 되는데, 지난주 진행이 안 했기 때문에 이번 주는 훨씬 더 많은 매물들이 경매로 진행이 될 거예요. 물건이 많다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이제 경쟁률이 좀 줄어든다라는 거고, 낙찰가율이 좀 더 낮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지방 한 군데를 더 보고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어디로 가볼까요? 뭐 대체적으로 전국이 다 분위기가 안 좋죠. 그 중에서 부산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부산. 야, 부산을 보시면은, 자, 매매부터 볼게요. 야, 삭막하죠? 굉장히 삭막해요. 서울과 비슷해요. 22년 6월부터 계속해서
하락을 했죠.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최근 들어서 그 하락폭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하락 중이다. 부산은. 수도권 같은 경우는 중간에 반등이라도 좀 했는데요. 부산은 그런 반등 없이 지금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어요. 네, 분위기가 여전히 매우 안 좋다. 자, 전세는 어떻다? 예, 전세도 여전히 하락폭은 좀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확연히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보여. 하지만 어쨌건 여전히 전세도 하락 중이다. 하지만 하락폭은 뭐 확연하게 줄어들고 있다라는 게 현재 부산의 분위기. 분위기 굉장히 안 좋죠? 굉장히 안 좋아요. 자, 그럼 이제 경매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부산. 물건들을 보면은요, 예, 낙찰가가 굉장히 좋아요. 왜? 시장 분위기가 안 좋다라고 했으니까. 그 중에서 물건 하나만 볼 거예요. 하나만 볼 거고, 네. 야, 1억 4,300? 감정가가 2억 7,300인데, 네, 낙찰이 1억 4,300에 됐다. 굉장히 싸게 됐네요. 한번 볼까요? 자, 전용 면적이 63제곱미터네요. 그런데 보시면은, 자, 시세를 한번 볼까요? 63제곱미터가 없어요. 제일 작은 평형이 이 아파트는 84가 제일 작은 평형이에요. 야, 그러면은 이게 뭐지? 다시 한번 경매 물건을 한번 볼게요. 남구 용당동인데 왜 전용 면적, 이 건물 면적이 63일까? 내용을 보시면은요. 자, 건물 전체가 전용 면적 126짜리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63만, 뭐냐면은 반만 경매로 진행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분 물건이에요. 2분의 1, 2분의 1 지분만 경매로 진행이 된다.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공유 지분 경매 사건이다. 그러면 다시 시세를 한번 보자면은요. 네, 여기에 해당되는 평형대란 말이에요. 거래가 한동안 쭉 없지요. 네, 없어요. 어, 가장 높은 금액의 거래가 됐던 거는 이제 5억 4천까지도 이제 거래가 됐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 뭐 5억 3천 이렇게 거래가 되다가 계속해서 거래가 없어요. 거래가 없고 지금 매물 나온 거를 보시면은요. 4억 4천에도 지금 매물이 나와 있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볼게요. 지금 경매로 나온 물건은 몇 층짜리냐면은 12층. 그러니까 좋은 층이에요. 1번 층이 괜찮은 층이다. 지금 매물로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은요. 4억 2천. 요거 이제 다 84짜리고요. 84짜리고 지금 126짜리가 1층이 4억 7천에 나와 있죠. 1층. 근데 아까 건 층이 좀 좋은 거였고요. 좋은 거였고 126 3층 정도면은 뭐 일반층이라고 좀 볼 수 있겠네요. 5억 3천. 그런데 네, 5억 3천. 일반층 기준으로 제일 저렴하게 나온 게 5억 3천이에요. 그럼 5억 3천에 2분의 1이면은 얼마지요? 2억 6,500. 2억 6,500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2분의 1이니까. 그러면은 시세가 이제 2억 6,500이라는 거죠. 근데 낙찰이 얼마에 됐다? 네, 1억 4,300. 거의 이제 반값에 낙찰이 된 거예요. 반값에 낙찰이 됐어요. 가격이 뭐 지금 부산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뭐 더 하락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시세 대비 뭐 1억 한 1000에서 2000 정도 지금 싸게 낙찰이 됐죠. 네. 그러면은 가격이 더 하락을 한다고 해도 뭐 충분한 수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이 지분 물건은 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보시면은 어, 자, 나머지 지분권자에게 이 지분을 매도를 해도 되고요. 그런데 지금 등기부 현황을 보면은 그렇게 채무가 많지가 않아요. 이 근저당은 이 지분이 아니라 이 건물 전체에 설정이 된 근저당이고요. 그러면은 이 낙찰가의 상당 부분을 이제 배당을 받아갈 거예요. 그리고 남은 부분은 이제 나머지 공유 지분권자한테 근저당이 설정이 될 것이고요. 그런데 부동산 금액에 비해서 뭐 그렇게 근저당이 많지는 않은 상황이죠. 그리고 나머지 이 지분 이런 것들은 다 말소가 되기 때문에 이 나머지 지분권자가 이 해당 지분을 매입할 만한 충분한 여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뭐 몰라서인지 아니면은 뭐 너무 바빠서인지 어, 우선 매수 신청을 안 했어요.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 예.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다른 사람이 지금 낙찰을 받아간 사례예요. 음,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지만 경매로 접근을 한다면은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 지분권자가 만약에 매입을 안 한다라고 한다면은 어, 그 지분을 내가 매입을 할 수도 있겠죠. 이도 저도 안 된다.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뭐다? 이 전체를 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해서 전체를 경매로 다 진행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낙찰가를 이제 자기 지분대로 2분의 1씩 그렇게 이제 배당을 받는 방법도 있겠다.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런데 지금 부산은 거의 무릎 또는 이제 그 아래가 될 수도 있으니까 진행되는 과정에서 뭐 굳이 뭐 다시 상승을 한다? 라기보다 요 정도 현재 시세 정도만 유지를 해서 좀 거래가 되는 분위기다라고 하면은 어, 굉장히 괜찮은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그런 낙찰이다. 그래서 경매는 이렇게 시장 흐름이 안 좋을 때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또 좋은 수단이 될 수가 있어요. 어, 사실 이번부터 유튜브를 처음 시작을 했어요. 처음 시작을 했고요. 앞으로 매주 월요일 아침 8시 10분에 이 컨텐츠의 내용이 계속 업로드가 될 거예요. 예,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고요. 예, 2024년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